2025 0212. 이게 왜 생겼지? 네? 했었으니까 생겼죠. 2월 12일 날 한 거 열어주시면 돼요. 인기 복합기 맞으시죠? 자, 교재 페이지는 40이 아니고 더 넘겨야 되군요. 54페이지입니다. 저희 저번 주에 조건부 서식까지는 했었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함수를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하시다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하다가 나는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요, 선생님. 구조가, 일단 요것부터. 저희가 그 수식을 쓸 때, 엑셀에서는 수식을 쓸 때, 는이 먼저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 쓰고 엔터를 하게 되면 그 셀의 결과값이 2라고 그냥 나와요. 자, 이때 다음처럼 1 더하기 1을 쓸 수도 있지만 그 값이 써져 있는 셀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1 더하기 A2를 하면 A1 셀에 써져 있는 값을 불러오고 그리고 또 A2 셀에 있는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식을 다음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쓰란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거 설명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엑셀에 굉장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함수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함수는 뭐냐면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식을 대입을 하면 값이 뿅 하고 나오잖아요. 그 삼각형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이렇게 반지름이었나? 그 빗면이었나? 아무튼 엄청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공식들이 있죠? 그 공식을 넣어놓은 기능이 엑셀이에요. 그래서 안에 엄청 다양한 공식, 그러니까 함수들이 존재하고 그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구조 먼저 설명을 하자면 는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명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로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가로 안에는 인수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수가 종류부터 종류별로 다 달라요. 함수마다 들어가져 있는 인수의 개수가 다 다르게 됩니다. 자,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의 종류는 좀 이따 알아보고요. 자, 이게 지금
함수의 명칭이거든요. 자, 그리고 가로가 열리고 그 뒤에 인수들이 들어가는데 이 인수를 쓸 때 안에 들어가는 규칙 중에 하나가 요 땡땡과 콤마가 있어요. 함수에서 땡땡은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뜻을 갖게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리고 콤마는 인수를 서로 구분할 때 씁니다.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개수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인수가 다 다른 인수가 들어갈 때는 다음처럼 요 콤마를 가지고 인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감자. 자, 그리고 또 규칙 중에 요 쌍따옴표가 있어요. 쌍따옴표. 자, 이 쌍따옴표는 텍스트일 때, 사용자가 입력할 텍스트일 때, 텍스트가 글자입니다. 글자일 경우에는 저 쌍따옴표가 2개 들어가게 됩니다. 양옆에 씌워서.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책에도 그 설명 지금 다 써져 있으시죠, 선생님? 2번, 3번, 4번 설명한 거예요, 지금.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 구조를 대충 살펴봤으니까 뜻을 조금 봅시다.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는 썸이라는 함수는 함수가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무슨 함수라고? 합계를 구하는 함수.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한 가지입니다. 더할 범위. 아마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다음처럼 쓸 수가 있어요. A1부터 A3까지.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땡땡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라는 뜻을 갖게 됐고, 콤마는 서로의 다른 인수를 구분할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해놓으면 별도의 셀을 썸이 무슨 뜻? 합계, 더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풀어서 쓰게 되면 이거 A1부터 A3까지라는 뜻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리고 얘는 별도의 셀을 하나 더 더하는 거, 별도. 그래서 B2 이렇게 식을 풀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산수 시간이야 지금.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만약에 요렇게 쓴다면 요렇게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을 풀어서 쓰면 A1 더하기 B2 더하기 또 있어요. 블럭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땡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또 B랑 A 그것도 다. 그렇죠. A2도 더해야 되고 B1도 더해야 돼요. 드래그를 할 때 A1이 여기고 B가 오른쪽 하단 대각선 방향이죠. 이렇게 긁어야 되잖아.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B1 더하기 B2가 되겠죠. 오케이? 요런 게 함수다. 선생님 그 따님분께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다 일일이 식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하고 싶잖아? 이걸 겁나 공부해야 돼. 누구라고 미리 입력을 해놨더라고. 응. 그래서 그거 지우면 안 돼. 난리나. 다 꼬여. 다시 빼지. 응. 여기에 뭐 이거로 해가지고 뭐가 그죠? 뜨더라고. 이 꼴 해가지고 뜨죠. 다 연결해놔서 그걸 지우면 난리 나는 게. 그냥 그만 배우면 돼.
그 배우는 걸 이걸 알아야 배울 수 있어.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의 엄청난 응용 버전이야 이거에. 아닌 것 같죠? 아이고, 제 말을 안 믿을 건 뭐다로 물어봤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책에 함수가 어떤 인수가 들어갔는지 어떤 공식인지 다 써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걸 다 일일이 찝으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문제를 쭉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무슨 함수고 안에 들어있는 공식이 뭐고 어떻게 구해지는 거다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선생님들이 다 외우셔야 되고요. 너무 기쁘죠? 시작합시다. 자, 함수의 문제는 총 6가지가 나와요. 1번부터 6번까지. 교재 54페이지입니다. 함수의 종류는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안에 들어가는 문제로 나오는 함수는 맨날 달라지고요. 어떤 함수가 나오는지는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거의 50가지 정도의 함수 중에 랜덤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죠? 자, 그 중에서 선생님 6번이랑 그리고 맥스, 민, 라지,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주 기초적인 함수로서 문제를 무조건 풀어주셨으면 하는 함수예요. 6번 문제는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그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통으로 외우셔도 되고 맥스, 민, 라지, 스몰이라고 말한 거는 함수 자체가 엄청 쉽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점수 높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6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문제 읽어볼까요? 칼로리 100g당 시작. 사용하는 함수는 브이로거. 칼로리 100g당 H14셀을 선택한 코드에 대한 칼로리를 100g당 구하시오. 자, 이게 브이로거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표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 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선생님 이게 아니네요? 어머. 이게 아니었네? 이거죠? 맞나요? 어머, 죄송합니다. 잠깐만. 문제에서는 H14셀에 써져 있는, 여기에 써져 있는 값을 표에서 찾고 이거와 같은 행에 있는 칼로리 값, 요 H5의 셀을 표시를 해달라, 이런 문제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렇다 해, 그냥. 자, 그러면 그걸 풀기 전에 브이로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 만날 게 없는데? 11. 11에 만날 게 없어. 잠깐만요. 브이로그 함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값을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예요.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 공식은 첫 번째, 찾는 값,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열 번호, 네 번째는 근사값인지 아니면 일치값인지 유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 말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감자, 고구마, 당근, 소박. 자, 다음과 같은 표가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찾는 값이 뭐예요, 지금? 감자죠. 자, 그리고 범위는 당연히 여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열번호 몇 번이래요? 3번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결과값은 감자와 같은 행에 있는 세 번째 열이라서 빨강이라는 값이 나와요. 다시 만약에 내가 찾는 값에다가 당근이라고 썼어. 열의 번호를 2번이라고 썼어. 그러면 내가 범위 내에서 지금 당근을 찾죠. 이거와 같은 행인데 300원도 있고 주황도 있잖아요. 근데 열 번호 몇 번이래요? 2번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값이 3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함수가 브이로그 함수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내볼게요, 선생님. 여기에 내가 수박이라고 썼다. 그리고 열의 번호를 3이라고 했어. 그럼 결과값 몇 나와요? 녹색이 나오는 게 브이로그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브이로그은. 찾는 값이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내가 찾는 값에다가 선생님 수박이 아니고 100원이라고 써여 있다. 100원이라고 썼다. 그러면 범위를 잡을 때 아까는 요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요것만 잡아야 돼.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열의 번호도 이게 3번이 아니고 2번으로 되어 있어야 빨강이라는 게 나와요. 3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요런 함수가 브이로그 함수입니다. 회사에서 엄청 써요. 엄청 쓰는 함수예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그 만약에 그러면 그 찾는 값을 뭐 100원, 200원, 300원, 150원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열 왼쪽에 있는 거를 또 값을 나올 수 있게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 무조건. 다른 함수를 아예 그거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규칙이 아예 어긋나는 거. 아, 이게 컴퓨터라는 게 범위가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오른쪽 방향이나 아래쪽 방향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그램 상으로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브이로그까지 했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옵시다. J14에다 클릭하고요. 여기 J14에다 클릭하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는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V룩업 불러줄게요. VL 써줍니다. 네? J14에다 클릭하고 는 VL 써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처럼 함수가 검색이 되세요, 선생님. 이 V룩업을 더블 클릭을 하면, 선생님 답 쓸 필요 없어요. VL까지만 딱 쓰면 이거 나와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글자가 다 써져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함수 쓸 때 쭉 그냥 식을 쭉 나열해서 쓸 수 있지만 그럼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우린 함수 마법사 힘을 빌릴 거예요. 왼쪽 위에 보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식 입력줄에 요거 fx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자, 얘를 클릭을 하면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요렇게. 창이 떴나요? 자, 그 다음에 룩업 밸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문제를 좀 다시 보면 코드에서 여기 H14에 써져 있는 값을 표에서 찾고, 그러면 요 H14에 써져 있는 값이 찾는 값이 되는 거죠. 요걸 찾는 데잖아. 그러니까 얘가 찾는 값이죠. 그래서 룩업 밸류에다가는 찾는 값을 H14를 넣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를 뜻하는데 함수에서는 범위를 잡으실 때는 머리는 다 빼고 잡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무조건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머리를 빼고 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BO부터 H12까지를 전체 범위로 생각을 할게요. 앞으로는요. 테이블 어레이에다가 BO부터 H12 드래그. 했어요? 는하고 L 빠지시고 그 다음에 브이로그 더블 창뜨고 그 다음에 요거 클릭 그리고 범위를 비오부터 H11까지. 자, 그 다음에 콜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표시를 할 거냐. 범위 기준으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부터 H12까지 잡았고 여기에다 쓰고 싶은 값은 칼로리의 값을 추출을 하고 싶어서 추출을 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범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거죠. 7번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뭐라고 넣어요? 7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범위 기준으로 7번째 거잖아요. 7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 근사값을 찾아서 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나는 완벽한 일치한 값을 원하는지, 저희는 완벽히 일치하면 찾아서 표시하기를 원해서 0을 써줍니다. 저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0이랑 1은. 근사값을 찾아서 넣어도 되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넣어주면 되고요. 근사값은 뭘 말하냐면 글자 중에 한 글자만 똑같아도 찾아서 넣는 거예요. 자,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 84라고 나오죠? 여기 D2091와 같은 행에 있는 값인 요 84가 표시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풀었는지 확인하려면 요거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 얘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아래에 요거 화살표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이 D107 하나를 눌렀을 때 D107 하나에 같은 행에 있는 칼로리 55가 표시되면 잘 된 거예요. 맞아요. 된 거예요. 아니, 그거 지우지 말고. 아, 데이터에서 문제가 읽었어. 그대로 따라만 하면 돼.
달림이가 쓱쓱 하니까 쉬울 줄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최대 공유 건수 맥스 함수. 자, 함수 중에 오늘 배울 함수 중에 제일 쉬운 함수입니다. 이건 지워도 될까요? 자, 맥스 무슨 뜻이죠, 선생님? 최대값이죠, 최대값. 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범위.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범위 한 가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수를 그냥 찾아주는 함수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요거는? 자, 여기 J13에다 클릭하고 최대 공유 건수. 여기 공유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값을 찾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J13에다 클릭하고는 자, 그리고 맥스 불러줍니다. MA 불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맥스 안에 들어간 인수는 최대값을 찾고 싶은 범위인데 우리는 뭐에 대한 최대값? 공유 건수에 대한 최대값이 들어갈 거죠. 그래서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G5에서부터 G12까지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하면 1482 계산돼서 나와요. 됐나요?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명절 요리 비율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구하고 결과값을 백분율로 표시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count if와 counta 함수입니다. 너무 즐겁다. 자, 카운타부터 할게요, 선생님. 자, 카운타는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자, 그럼 무슨 함수도 있냐면 이게 좀 헷갈려요. count라는 함수 있어요. 요거는 숫자가 들어있는 숫자의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약간 뭐가 다르죠?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카운트나 카운타나 똑같아요. 범위. 아까 배웠던 맥스와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표가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범위를 잡으면 count는 결과값이 하나, 둘, 셋, 네 개 숫자의 개수만 세기 때문에 4개의 셀이라고 나오고요. count는 범위를 잡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셀을 세줍니다. 참이들 거짓이들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글자가 채워져 있기만 하면 개수를 세요.
오케이? 요런 함수도. 자, 그 다음 문제에 보면 count if도 있죠? 자, 역시 count. 숫자에 채워진 셀의 채워진 셀의 개수를 셀 때 쓰게 될 텐데 뒤에 if가 붙었어요. if는 조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조건의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다음과 같은 표에다가 식을 거짓이라고 써놨어. 조건에다가. 그러면 결과값 몇 나올까요? 2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런 함수가 count if 함수. 거짓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범위 내에서 찾아버립니다. 해도 돼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같지, 선생님들?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보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고, 다시 명절 요리의 비율을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구하고 결과값을 백분율로 표시하시오. 약간의 산수 문제가 있어요. 백분율 구하는 법, 비율 구하는 식 아시는 분? 비율은 값에서 합을 나누면 비율이 돼요. 자, 이분은 명절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구해달래요. 분류 총값에서 명절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명절 개수 나누기 총 개수를 하면 비율이 나오겠죠? 맞아요? 명절이 몇 개인지 세고 그거에 대해서 총 개수를 나누면 비율이 몇 개인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명절만 몇 개인지 세기 위해 count if를 이용해서 명절의 개수 세고 그리고 구한 그 결과값의 나누기 총 개수 글자 개수 세야 되잖아. 그래서 카운터를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너무 재밌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어요? 문제를 읽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 시험의 일부분이라서 그럼 문제 풀어봐도 될까요? 자, 일단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count if 먼저 구해볼게요. 이 14에다 클릭하시고 이 14에다 클릭하시고 는 그 다음에 count if 불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냥 구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왼쪽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조건이 뭐예요? 뭘 셀 거예요?
명절을 셀 거죠. 근데 이 명절이 써져 있는 셀이 어디냐고. 분류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 전체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자, 그러면 범위를 잡았을 때 우리가 일전에 이 부분에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처럼 분류라고 써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써졌다면 일전에 이름 정의 안 했단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에요. 자, 우리 조건이 명절이 몇 개인지 세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고 큰 따옴표 명절 쓰고 큰 따옴표를 닫아줘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2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런 거 질문하시는 경우 있어, 간혹가다. 선생님 딱 봐도 2개인데 내가 그냥 2개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찾아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명절이 몇 개인지 찾았죠? 자, 그리고 우리 뒤에다 뭐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총개수를 나누기로 했죠? 이게 카운터가 총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위에 상단의 수식 입력줄에 가로 뒤에다가 클릭을 해줘요. 여기다.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COU를 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카운터라고 있어요. 카운터를 더블 클릭. 됐나요? 자, 그럼 나머지 글씨 다 써져요. 그죠? 자, 그리고 총개수를 셀 거잖아요. 맞아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개수 셀 범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D5부터 D11을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바로 그냥. 그럼 또 분류 나오죠? 가로 닫고 엔터 하면 0.25라고 값이 구해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리고 얘를 뭘로 표시하래요? 결과값은 백분율로 표시하래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고 위에 메뉴 홈에서 표시 형식에서 요 백분율 그림 눌러주시면 퍼센테이지 25% 이렇게 나오게 돼요.